예, 이번 강좌는 리액트 JS 강좌가 되겠습니다. 리액트 JS는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인기 있는 앵귤러, 자 최근에 인기 있는 요 앵귤러 JS와 많이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이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최근에는 요 JS가 버전업이 되면서 앵귤러 JS가 아닌 앵귤러로 이제 지칭을 하죠. 그래서 버전이 지금은 이 버전 이제 4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앵귤러의 버전이 1점대 버전 같은 경우에 앵귤러 J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앵귤러와 어쨌든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프레임워크. 자, 이 앵귤러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되고요. 리액트 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는 아닙니다. 요거는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됩니다. 라이브러리. 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만들어진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틀을 벗어나기가 힘든 그러한 구조가 바로 프레임워크 구조죠. 그 대신 이제 개발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뼈대에서 우리가 살을 붙이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당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프레임 만들어진 골격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리액트.js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의 자유도가 많죠. 하지만 자유도가 많은 대신에 좀 개발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앵귤러 JS에 비해서 좀 배우기가 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리액트 JS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라이브러리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좌에서는 요 리액트 JS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들, 그리고 그 리액트 JS를 뭐 간단하게 이용을 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액트에 대해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그러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알려져 있고요. 리액트를 쓰는 그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인스타그램. 자,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그 리액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 리액트를 쓴 그런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액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페이스북에서 그 유지 보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액트를 학습을 하시면 뭐 크게 앞으로 뭐 크게 이제 뭐 리액트가 갑자기 뭐 사라진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페이스북에서 전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리액트를 학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봐서라도 좀 전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PHP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PHP 프레임워크 중에서 이제 XHP, 자, 이 XHP를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XHP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전체 페이지를 갖다 렌더링을 하는 어떤 그러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작업들을
서버, 그러니까 PHP는 서버 단에서 돌아가니까 그러한 작업들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리액트입니다. 그래서 요 XHP라고 하는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리액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 관리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상태 변화를 좀 더 간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리액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장 그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좀 보면, 그러니까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집중하는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집중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이긴 한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JSX라고 하는 문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JX 문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쭉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리액트는 복잡한 상태 변화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상태 시스템이다. 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제 보통 그 프론트 단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그 상태 변화들이 많죠. 유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태 변화가 많은데, 그 상태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브라우저에서 해당 그 페이지를 리로딩을 하고 하는 이제 리플로라고도 하는데, 어떤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덩치 큰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상에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리액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그 기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리액트 같은 경우는 MVC 프레임워크,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고요. MVC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MVC 중에서도 뷰, 즉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 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웹을 좀 더 동적으로 처리를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좀 더 그 사용자에게 어떤 고급진 어떤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리액트는 이제 가상돔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이 가상돔을 이용해서 이 돔을 읽지 않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렌더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렌더링. 그래서 렌더링 함수가 어떻게 보면은 주요 리액트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가상돔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런 뭐 JSX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리액트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돔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그러죠.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요거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서, HTML 문서 같은 경우를 보면 HTML 이렇게 태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런 태그, 예를 들면 태그가 있고 H4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태그들을 쭉 보면 이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들이 이루어져 있고, 즉 다시 여기서 HTML 태그 안에 뭐 헤드 태그가 있고, 그다음에 바디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 밑에 여러 이제 div 태그라든지 등등 여러 태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있고, 그 또 다른 태그 안에 또 역시 다른 태그들, 그러니까 태그와 태그 사이에 여러 태그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태그들을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엘리먼트, 즉 다시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문서를 이루는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태그 하나하나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그런데 이러한 객체들을 보면 태그와 태그 사이, 즉 HTML 태그 안에, 자, HTML 태그가 있으면 HTML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문서를 이루는 객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HTML 태그 안에는 뭐 헤드 태그가 있고, 그쵸? 헤드 태그가 있고, 또는 뭐 바디 태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바디 태그 안에는 뭐 이제 div 태그, 뭐 예를 들면 뭐 id가 뭐 컨테이너인 div 태그, 그 밑에 뭐 ul 태그 등등, 밑에 li 태그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리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움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객체의 각각의 모델, 이러한 모델 형태, 이러한 모델 형태를 도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쵸?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도움 구조라고 얘기하고, 구조화된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HTML은 이렇게 구조화된 문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움 형태의 구조화된 이런 문서들은 HTML 뿐만이 아니라 XML 같은 문서에도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움 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루트 노드가 돼요. 루트, 부모, 뿌리 노드가 되고, 그다음 그 밑에 각각의 노드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요소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모 밑에 또 아이디가 모인 요소 밑에 어떠한 그 엘리먼트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그동안 어디서 했어요? 이러한 작업들을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구조화된 문서에 어떤 또 다른 엘리먼트 객체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의 그동안의 역할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도움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API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즘엔 많은 돔 API들이 있습니다. 이런 돔 API는 수많은 그런 여러 플랫폼에서, 그리고 여러 많은 브라우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화면 UI, 그 UI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HTML 같은 경우에는, HTML은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HTML 자체에서 동적으로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HTML 문서는 정적인 문서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죠. 하지만 이걸 이런 HTML 문서를 뭐 이제 좀 더 동적으로 뭐 수정을 하거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돔의 구조를 변화를 주거나 할 때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자바스크립트. 자,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데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jQuery. 그렇죠? 이런 jQuery를 이용해서 이런 HTML 문서나 이런 정적인 HTML의 문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었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바꾸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그
그 SNS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그 워낙 그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한 화면에 다 한꺼번에 다 불러오기에는 너무나도 예, 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로딩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오면은 아무래도 예,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로딩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로딩이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의 크기는 뭐 이렇게 적당한 손안에 쥐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이 화면에 불러오려면 여기 이제 스크롤을 통해서 쭉 불러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마다 예를 들면 뭐 100개면 100개 뭐 이렇게 뭐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몇 개의 단위로 해서 불러오죠. 그쵸? 그래서 그때 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 방식처럼 어떤 이런 도움의 어떤 이런 구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해서 변화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느려질 겁니다. 예? 도움에 직접 접근을 해서 변화를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어떤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엔진이 필요한데 이런 그 도움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성능 면에서 엄청난 속도 저하가 일어나고 애플리케이션을 그러한 방식으로 만든다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이런 그 도움 구조 형태로 해서의 어떤 UI를 변경을 한다든지 도움 구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UI를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성능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리액트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움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 도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도움에 예를 들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도움에 만약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주로 브라우저端에서 도움 변화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화면에 그 보여지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도움의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면 그 도움의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서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레이아웃이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변동이 일어났어요. 레이아웃이 변동이 일어나면 이때 브라우저에서는 다시 이러한 도움의 형태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쭉 읽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요즘에 이제 스타일리스트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뭐 하는 스타일리스트 적용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리스트 계산을 하고 레이아웃도 재구성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다시 브라우저端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러한 작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줘야 될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용량도 크고 전체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큰 규모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레이아웃을 새로 연산을 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플로우라고 그래요. 리플로우.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시트 적용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리페인트라고 그래요. 리페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동구조 방식이 뭐 무조건 느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자주 이런 그 화면에 동적인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동구조 방식을 이용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긴 마련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또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리페인트를 다시 그러니까 CSS 연산을 다시 해줘야 되고
레이아웃 구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새로운 구성에 맞게 레이아웃을 다시 또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는 시간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면 리페인트나 리플로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돔을 읽어 드릴 때도 이렇게 구조가 변하지 않더라도 돔을 읽어 드릴 때도 이런 리플로우 그 연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리액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최근에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그 돔의 조작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돔의 조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돔의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돔의 조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돔에 접근하려면은 그러니까 기존 방식처럼 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해당 돔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뭐 변화, 삭제 또는 추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돔에 대한 변동사항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조작을 돔의 어떤 변동 조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돔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상 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돔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그 돔 구조가 있어요. 실제 돔 구조가 있으면 그 실제 돔에 접근하는 대신에 가상돔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상돔을. 그런데 가상돔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메모리상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가상돔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 그 가상돔에다가 어떤 실제 요 돔과 비슷한 사본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 비슷하게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실제 비슷하게 이런 가상돔을 좀 더 가볍게 해서 이렇게 사본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해당 데이터가 변해서 이제 실제 돔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먼저 이 가상 돔을 갖다가 렌더링을 다시 하는 겁니다. 렌더링이라는 얘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화면에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UI를 가상 돔에 일단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상 돔에 있던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그 내용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제 그 바뀐 부분이 있으면 실제 그 현재의 값과 그 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비교를 해서 바뀐 내용만 실제 요 돔에다가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일일이 예전처럼 돔 구조 형태에서 일일이 다 이거를 읽어서 바꾸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그렇죠? 바꿔야 될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서 돔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가상돔을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업데이트가 될 때 딱 한 번만 바뀐 부분만 딱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돔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그 동적으로 데이터가 자주 바뀌거나 또는 큰 규모의 어떤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능 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버추얼 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돔과 비슷한 형태의 사본을 만들어서 그 사본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가상 돔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내용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뀐 내용을 실제 돔에다가 바뀐 내용만 적용을 해서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액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렌더링 함수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렌더링을 처리해주는 함수가 바로 렌더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전체를 렌더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페이지 전체를 렌더링 하게 되면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상돔을 이용해서 돔 전체를 돔이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돔을 읽지 않고 갱신하는 그러한 렌더링 시스템이 바로 리액트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바꿀 때는 당연히 스타일시트와 같은 이런 적용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시트에 대한 연산도 역시 그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다 좀 편리하게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버추얼 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를 좀 더 간결하게 하면서 속도를 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사용자에게 어떤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리액트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좀 더 국한돼서 나온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JSX 문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의 어떤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리액트를 하시면 이 JX 문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고요. 뭐 이걸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시면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들, 그러니까 돔의 어떤 각각의 요소들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그 작성되어야 하는 것을 XML과 좀 비슷하게 XML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요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좀 더 짬뽕을 해서 그 만든 문법이 바로 JSX 문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ML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필수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JS 문법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JSX 문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컴포넌트. 그래서 이제 보통 컴포넌트 리액트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리액트를 개발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컴포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페이지 각각의 어떤 부분을 컴포넌트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처럼 그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가상돔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렌더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백엔드 단에서, 즉 서버 측에서도 렌더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그 처음에 최초의 그 렌더링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컴포넌트 형태로 해서 그 페이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프레임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워크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UI적인 측면, 필요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새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해당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프레임워크에 포함을 시켜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적용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리액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어 8 버전 있죠. 해당 익스플로어 요 8 버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플로어 요 8 이하 버전을 지원을 해야 된다면
예전 버전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전은 뭐 0.14 버전, 0.14 버전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액트를 사용하시려면 그러니까 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면 Node.js, Node.js와 그 다음에 npm을 그러니까 Node.js 설치하면 이제 npm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npm 설정하시고 여러 이제 설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작업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리액트 소개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